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일단은 목차나 이래 잠깐만 좀 보고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어제 올라갔죠. 네, 사이트에 올라갔어요. 어제 올라가 있고요. 이 내용은 사실은 기출풀이에요. 기출풀이. 네, 기출풀이에서 그 관련된 것만 그냥 추린 거예요. 근데 그 추릴 때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네트워크 구성도를 작성해봐라. 뭐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건 뺐어요. 아니면 뭘 하는데 어떻게 해봐라. 이런 건 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나머지 것도 어제 다 올려졌어요. 저녁에. 그리고 컴퓨터 응용 시스템은 아마 다음 주에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올라갈 거라고 보여져요. 이해되시죠? 컴퓨터 응용도 별도로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대충 보다 보니까 이거 이제 대충 서론을 잡아야 되니까 이제 뭐 이런 게 나오긴 했는데 이건 뭐 필요 없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뭐 그 소프트웨어 공학 뭐 22개 뭐 이렇게 그 과목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걸 이렇게 DB 쪽을 이렇게 보면 그림상에는 그렇게 그 모델링 쪽이 두드러지진 않아요. 그죠? 네, 모델링 쪽이 두드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모델링 쪽이 나오든 말든 무조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출문제를 가지고 요약해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그게 안 나오면 중요하지 않은 거로 돼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나오든 말든 그거랑 관계없다고요. 나오든 말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 때도 1차적으로는 건 모델링 하고예요. 모델링 하고 빅데이터가 있는 거지, 이 모델링 안 하고 뭐 이런 건 없어요. 예. 근데 조금 다른 거는 알고리즘을 좀 뺐죠. 이거는 이제 목차 편집이 잘못된 것 같고요. 예. 알고리즘 쪽을 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로는 좀 부족해요. 예, 부족해서 그리드 알고리즘 뭐 이거 하나 갖고는 이거는 이미 나온 거니까, 그죠? 나온 거니까 부족하고, 동적 계획법을 봐야 돼요, 사실은. 그 주 내용들이. 그리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게 뭐 스택 큐 이런 것도 안 보이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전체 최근의 기출이 이랬던 거지 이게 나올 거다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든 말든 꼭 봐야 될 거는 있다 이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지나가면서 해야 될 거고,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요. DB 같은 경우는 일단 모델링 완벽히 이해, 그리고 나머지 부가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마찬가지예요. 얘는 그냥 다 이해예요. 다 이해. 이쪽 부분은. 그리고 요즘 뭐 보안은 엄청 많죠. 일단 보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제도 나온 거는 생각보다 별로 없죠. 이제 정보관리 기준이에요. 지금 정보관리 기준이에요. 나온 거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유닉스하고 뭔가 나오는 게 보이는 거죠. 기존의 운영체제라고 하면 우리 뭐예요? 그냥 뭐죠? 뭐 커널 나오고 파일 시스템 나오고, 그죠? 뭐 가상기억 장치 나오고 뭐 이런 거 데드락 나오고 뭐 디스크 스케줄링 나오고.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사실은 정보처리 기사 이거거든요. 네, 정보처리 기사 운영체제를 하면. 근데 정보처리 기사에서 조금 다루긴 하는데 좀 덜 다루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운영체제긴 운영체제인데 유닉스라는 타이틀이나 리눅스라는 타이틀을 주고 내는 거 조금 붙어 있거든. 그거는 다 2장 3장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포커스는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사실은. 예,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 내용을 볼 때 사실은 이거 보면 네트워크도 끝나고 보안도 끝나고 네트워크 끝나고 이거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IT 경영은 지금 거의 없죠, 지금. 예, 근데 이건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없다고 해서 IT 경영이 중요하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이 교재를 만들 때 전제를 하나 깔았어요. 그 전제가 뭐였어요? 애매모호한 거는 뺐다 이거죠. 그 애매모호한 거를 쓰기 위해서는 IT 경영의 어휘가 없으면 못 써요. 지금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전환실 이전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은 어떤 과목이 아니에요. 소공도 아니고 DB도 아니고 어디에 딱딱 넣을 수도 없어요. 물론 우격 따짐으로 넣을 수는 있겠지. 예를 들어서 얘는 소프트웨어 공학이야. 대부분은 뭐 다들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 많이 넣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소프트웨어 공학 아니거든, 걔는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DB랑도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이사짐 센터거든요. 지금 이사하는 거예요, 이사. 그죠?
공공기관 이사는 이사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제외하고 만든 건데, 그런 문제를 풀 때는 기본 용어 없으면 절대로 못 풀어요. 그 기본 용어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지,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가 뭐 한 문제가 나오건, 혹은 문제가 나오지 않건, 우리가 IT 경영하면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소공에도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 그게 뭐겠어요? 아웃소싱하고 SLA예요. 이 바닥 없으면 안 잡힌다고요. 이 바닥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아, 여기 사고관리, 문제관리 나왔다. 좀 아는 분들은, 아, 이거 ITIL이지? 그러면 ITIL에 사고관리, 문제관리 있고, 요즘 ITIL을 뭐 ITSM이라고 부르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거기에 뭐, 그 단계, 구성요소, 절차, 다 뭐 한 거예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쓴 거밖에 없잖아요. 그 있는 걸 있는 그대로. 그죠? 그러면 그 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문제가 ITR의 구성요소 4개를 쓰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쓴다고 안 붙어요. 이거 이해가 되시겠어요? 사고관리, 문제관리를 어떤 사람이 내가 ITI를 잘해. 그래서 이 안에 베스트 프랙티스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팩트를 쭉 썼어요. 그게 아니라 실제 운영에다가 사고가 뭐가 나는지를 써야 돼요. 이해돼요? 문제는 쉬워도 답은 쉽지 않다고요. 그냥 문제만 쉬운 거예요. 그냥 ITI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PMP에 범위관리 프로세스를 쓰세요. 그럼 범위를 계획하고 정의하고 뭐하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쓰는 거죠. 그죠? 물론 문제는 그렇게 냈어. 근데 채점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쓰고 범위 계획할 때 고려될 사항 뭔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RFP를 봐야 되는데 RFP에서 뭘 봐야 될지 이거는 PMP에 있나요? PMP는 RFP를 봐라라고만 있어. RFP가 어떻게 생겼고 그 안에 뭘 봐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공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팩트를 그냥 팩트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는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합격하고는 또 관계가 없어요, 그게. 이해되시겠어요? 그죠? 때로는 팩트가 조금 빠져도 붙을 수는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뭐 암기 5개를 4개밖에 못 외웠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고, 또 하나는 5개를 4개밖에 못 외웠는데 나머지 하나를 내가 말을 만들어 썼어요. 그거는 다른 용어로 썼을지는 모르겠지만 의미적으로는 같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어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 학교 가면 있잖아요. 뭐 중학교나 이런 데 가면 선생님이 자 수업하기 전에 뭐 칠판에다가 막 쓰잖아요. 쓰는 선생님 있죠? 쭉 써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각 반마다 똑같은 글을 쓸까요?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리 뭐 그 과목을 몇십 년 강의했다고 해도 다른 문장과 하다못해 조사라도 다르겠지. 그죠? 근데 큰 의미는 똑같은 거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큰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중요한 포인트는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개수가 적다고 해서 얘를 별거 없네 이렇게 신경 쓰면 안 된다고요. 또 마지막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본 게 이거죠. 지금 최신 기술. 최신 기술은 공부하는 자, 얘는 어휘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타임 투 마켓이 뭐냐? 우리 혹시 들어본 거, 원투원 서비스가 뭐냐? 원스톱 서비스는 뭐고? 크로스 셀링, 업셀링, 다운셀링은 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투원은 뭐고? 그죠? 이런 식의 용어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용어를 거의 어느 정도 주관이 있는 용어여야 돼요. 주관이 있는 용어여서, 예를 들어서 오투원은 기업에서 치면 어디에서 하고 있어? 왜 했냐면, 기존에 오프라인이 뭐가 안 돼서, 이런 약간 플로우가 나와야 돼요. O2O가 뭔지는 알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 해서 잘 먹고 잘 살자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배경의 지식이 얘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백화점에 갔는데 에스컬레이터를 딱 올라갔어요. 그럼 첫 번째 진열의 매장. 그 백화점의 피지컬한 공간 안에서 그 앞에 왜 그 회사가 있을까? 그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제 진열된 물건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가는 어떤 길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 이건 피지컬하게 제약이 있으니까 이 제약을 깬 사례가 뭐죠? 맞아요. 주병진의 제임스 딘. 어떻게 해요? 팬티를 동그랗게 말아서 탑으로 쌌잖아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 그 의미를 알고 푸는 거랑 그냥 간단하게 O2O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비즈니스를 쿵짝쿵짝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차이가 엄청 큰 거죠.
이건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예, 이해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플로우에서. 그 다음에, 최신 기술은 얘도 용화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기 전에 그걸 해야 돼요. 내가 못하는 거는 뭐지? 내가 아무리 해도 모르는 거. 그거는 빨리 인정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신 기술은 처음 공부할 때 1차가 이거예요. 토픽 리스트 다 깔고, 핀테크 뭐지? O2O 뭐지? 안드로이드 뭐지? 이 나래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 나래비를. 그러면 이게 1번부터 100번까지의 주제가 있다면 이 1번부터 100번에 대해서 이거 뭐지? 어떻게 하지? 이건 둘째예요. 어떻게 하진 둘째. 우리는 최신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에 대해서 답을 잘 못 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에 대한 답을 못 낸다고요. 그러면 그런 거야, 그냥.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떻게를 못 쓴다면? 내가 어떻게를 못 써.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못 쓰면, 물론 사람마다 그 주관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제 주관은 뭐냐면, 어디에 쓰냐, 이거야. 어디에 쓰냐. 최신 기술은 활용 분야 위주로 써주세요. 활용 분야. 어디에 쓰냐. 그리고 여기에 쓰면 뭐가 좋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반대로 뭐가 나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신 기술을 딱 보면 활용 분야를 딱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최신 기술은 사실은 되게 공부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해서 그래. 자, 한번 해보자고요. 활용 분야 쓴다. 일단 개요 쓴다. 그죠? IoT가 뭐냐? 이거잖아요. IoT가 뭐냐? 그 M2M이 뭐냐? 그죠? 클라우드가 뭐냐?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게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에 개수의 범위가 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0개 갖고는 안 된다고. 개수의 범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 어느 정도는 100개 정도는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 이러닝이 뭐냐?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펍은 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개수의 범위를 먼저 갖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답안을 다 못 써도. 정의만 쓰는 거 있죠? 최신 기술은. 그래서 내가 원리는 몰라. 어차피 공부해도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어차피 해도 몰라, 이거. 그럼 원리는 몰라. 근데 내가 종류의 내용은 쭉 나래비를 어느 정도 시킬 수 있어요. 정의만. 그리고 봐보세요. 활용 분야, 그 다음에 이제 활용 분야라고 그랬잖아요. 활용 분야. 어디에 쓰인다. 그죠? 그러면 기업에서 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건 너무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도 못 쓰는 상황에서. 그죠? 그럼 기업에서 어디라고 조금 낮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고객 관리에 쓰입니다. 그럼 고객 관리에 관련된 솔루션의 이름 뭐죠? CRM이죠. 그죠? 그러면 CRM을 할 때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플로우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움직이는 플로우를 누가 쓰는지, 유저를 갖다가 고객, 그러면 할 얘기가 서로 없어져요. 맞죠? 고객이 아닌 데가 어딨어. 모바일, 하다못해 모바일 유저, 이렇게라도 바꿔줘야 돼요. 하다못해 내부 직원도 고객인 거죠. 그죠? 혹은 협력업체, 이것도 고객인 거죠. 외부 직원, 이렇게라도 바꿔내야 된다고요. 그냥 고객 그러면 서로 그거로 끝나버려요, 그냥. 네, 그래서 걔네들이 썼을 때의 장단점을 생각해야 돼요. 장단점을. 자, 그래서 이게 안 와닿죠? 이게 정말 쉽거든요. 정의 알면 다 쓰는 거예요. 정의 알면. 그래서 원래 최신 기술은 제가 이거 강의를 할 때도 되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할 게 없거든. 설명할 게 없고 단지 이 시점에는 있지.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새로 들어왔어요. 바뀌었어. 바뀌고 1년 정도 지났어. 그러면 대통령 바뀌고 1년 지나면 하는 일이 뭐죠? 뭐 하겠다. 이거죠. 창조경제 하겠다. 그죠? 뭐 녹색성장 하겠다. IT 839 하겠다. 정책적인 이슈가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그때는 그게 키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거의 끝물이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끝물에는 없어요, 그런 게. 지금 5년이 다 돼갔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 대통령이 바뀌었어? 근데 바뀌었더니 창조경제라고 해? 그러면 그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그거는 트렌드를 봐야 돼. 과거에 무슨 정책이었고, 과거에 뭐였는데, 왜 창조경제 하자는 거지?
그 트렌드를 봐야 돼요. 그거는 이해예요, 이해. 그런 트렌드를 이해해야 돼요. 다행히 지금의 이슈는 없고, 또 하나, 최신 기술은 최신 기술이 없어요. 문제는. 최근 5년 동안 최신 기술이 나온 게 없어. 이름이 약간, 그 용어가 약간 바뀐 건 있을 수 있어요, 용어가. 뭐 A를 B라고 말한다거나, 이렇게 바뀔 수는 있어. 근데, 우리가 그냥 최신 기술 할 때 큰 주제로 딱 군집해보자. 첫 번째, 클라우드 관련. 앞에 클라우드 들어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 들어가는 거. 근데 빅데이터는 이게 최신 기술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디예요? DB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위치가 애매모호한 위치야, 이 빅데이터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최신 기술 관련된 거. 뭐가 있죠? 인공지능? 인공지능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걸 인공지능이라고 그래도 되고, 그걸 기계학습이라고 그래도 되고, 그걸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그래도 되고,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그러면 기술사 공부에 DB에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데이터 마이닝에 무슨 기법 나오는데 결론은 다 통계 갖고 꾸작꾸작 하는 거예요. 그죠? 결론은 이 줄기 안 바뀌죠? 거기에다 그 기법에다 그냥 이름만 바꾼 거야. 이름만 조금.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우리는 아무리 해도 몰라, 사실은. 그냥 개요의 리스트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석에 관련된 거,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건, AI라고 하건, 지능정보라고 하건, 그냥 다 분석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큰 줄기로, 그냥 군집. 그 다음에 최신 기술하면 IoT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IoT의 옛날 이름 뭐예요? RFID USN. 맞죠? RFID USN 그 전에 뭐예요? 포스. 우리 집 뜨득 찍는 거 있잖아요. 결제할 때 이마트나 이런 데서 다 그게 그거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발전해서 용어들이 조금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개요와 활용 분야, 이게 키인 거예요. 개요와 활용 분야.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러다 보면 어디다 써도 다 맞는 답이 만들어져요. 어디다 써도 이 내용과 관계없어. 지금 여기까지 내용 중에 다 보안 이슈 있나요? 지금 리스트? 전부 다 보안 이슈 있죠. 근데 이건 아닌 거죠. 정보 보안이 문제가 있다. 정보 보안의 전송 구간에 메시지를 스니핑을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의 클라이언트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한테, 그죠? 인증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보내는데 그 정보가 갈취가 당해서 이렇게 쓰는 건 조금 다르죠. 이게 똑같이 말하면 그냥 전송 구간에 암호화에 문제가 있다, 그냥 그 소리예요. 근데 그 토픽에 맞게 쓰는 거죠. IoT 센서가, 맞죠? IoT 센서가 IoT 미들웨어에 무선 주파수를 전송할 때 이게 한마디로 하면 전송 구간 암호화예요, 그냥. 맞죠, 지금? 그러니까 그 주제에 맞게 단어의 선택을 바꿔줘야 된다고요. 큰 개념으로는 그냥 지금 얘기한 예제는 암호화하세요, 그 얘기예요, 그냥. 큰 개념으로는. 근데 그거를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에서 암호화하십시오? 이거는 뭐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거 안 쓰니만 못해, 보안의 이슈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토픽에 맞는 용어로 써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제가 지금 클라이언트가 그랬는데, 그죠? 그 클라이언트라는 말의 이름도 그냥 클라이언트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IoT를 쓰는데 이게 지금 뭐 하냐면 뭐 자동 결제야. 그죠? 그러면 엔드 유저가 누가 나와요? 결제니까. 카드 소지자와 가맹점의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냥 클라이언트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고객하면 할 얘기가 없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고객은 다 맞거든,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미들웨어. 그냥 어떻게 보면 서버 그래도 되는데 말을 바꿔서 그냥 미들웨어라고 한 거죠, 지금.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결제니까 미들웨어,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죠? 지불 서버, 그냥 지불 서버. 그죠? 그래서 큰 의미는 똑같은데 토픽별에 쓰는 용어가 다르니까 그 용어를 좀 바꿔주는 거. 보안 문제 다 있죠? 다 있죠? 데이터 정합성 문제 있나요? 데이터 정합성 문제가 없는 건 또 뭐가 있어?
오히려 없는 걸 찾기가 어렵죠. 서비스의 가용성 문제 있나요? 그죠? 없는 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없는 걸 찾기가. 가용성, 연속성 그래도 되고, 지금 여기에서는. 자, 그러니까, 최신 기술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디다 써도 다 맞다 이거죠. 어디다 써도. 근데 반대로 요소 기술 써보세요. 요소 기술. 지금 토픽이 없어. 그냥 최신 기술이야. 요소 기술. 네트워크요? 이거 너무 커. 그죠? 그쵸. 가상화. 근데 무슨 가상화? 조금 내려야 돼. 지금 주제도 없잖아요, 지금. 주제도 없죠. 그럼 예를 들어 서버 가상화, 데스크탑 가상화. 자, 뭔지 몰라? 좋아. 그죠? 그럼 여기에선 서버가 맞을 것 같아. 데스크톱이 맞을 것 같아. 스토리지가 맞을 것 같아. 사실은 몰라. 토픽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내가 하나 가상화 썼어. 그 다음에 요소 기술. 제가 못 들었어요. 그냥 지능형 에이전트 맞나요? 에이전트라는 게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죠? 에이전트 봐보세요. 지능형 에이전트 그러니까 조금 추상적이죠. 지능이라는 말 때문에. 에이전트는 프로그램이거든. 그러면 이제 약간 이거를 구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말만 바꿔볼게요. 멀티 에이전트, 대리인 기반 에이전트, 인과관계 에이전트. 조금 그냥 지능형보다는 그냥 구체적인 거 같죠? 같죠, 그냥. 그거를 선택하는 거라고요. 그거를. 그러면 지금 요소 기술 중에 GPS 안 들어가는 거 있어요? 최신 기술에서. 지금 최신 기술이 애매모호한 거잖아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GPS 들어가요? 대충 거의 다 들어가. 근데 GPS 그러면 옆에 그 문장은 딱 이거야. 삼각식량법에 의해서. 왜? 삼각형을 만들어야지 위치를 찾죠. 꼭지점을 잡는 거니까. 위치라는 건. 맞죠? 근데 GPS 삼각식량법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GPS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죠. 그죠? 물론 어떤 분들은 공부한 분들은 뭐 DGPS, AGPS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실내 취기 방법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PS라고 쓸 수도 있지만 왼쪽이 무선 취기 기법 이렇게 쓰고 설명해도 되죠. 꼭 GPS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다 위치잖아. 결론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GPS는 어떤 형태건 대충 들어가. GPS가 들어간다라는 건 GIS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GIS가 들어간다라는 건 GIS의 데이터 타입 레스터 벡터라는 게 들어가는 거고 벡터 데이터는 좌표 데이터 01011 이런 거란 말이에요. 01011 이런 데이터를 DB에 컬럼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컬럼의 타입이 지오메트리 타입이에요. 그러면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벡터 데이터를 벡터 데이터를 지오메트리 데이터 필드에 저장하여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쓰는 건 아닌 거지. GIS 레스터 벡터 데이터로 이거보다는 아까 그게 훨씬 낫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똑같은 말인데 어디건 인증 들어가죠. 어디건. 그러면 생체 인식 들어가요? 이제 판단을 하는 거야.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사실은. 그죠? 근데 요즘은 대부분 들어가는 게 이제 추세야. 그죠? 근데 그거를 생체인식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생체인식하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손가락 넣으면 인식한다. 얼굴 갖다 대면 인식한다. 손등 갖다 대면 인식한다. 이거를 지문인식, 정맥인식, 안면인식으로 쓴 거랑 봐보세요. 손가락 넣으면 인식한다. 의미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의미는 똑같은 거죠? 굳이 지문이라는 말을 안 쓴 거지. 그죠? 그러면 생체인식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내가 왼쪽에다가 지문인식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옆에 글은 어떻게 돼요? 지문의 윤곽선을 벡터화하여 이해됩니까? 0101 숫자로 바꿔서 등록된 벡터 데이터와 비교해서 그게 같은 점수, 스코어링이 90점 이상이면 인증한다. 100%는 없어요, 생체에. 변화하잖아요. 지문 바뀌죠? 100%는 없어요. 그래서 90점 이상이면 얘는 그 사람일 거야 말을 한다. 그 얘기인 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100이 없으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이 인식이 틀릴 수도 있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100점이 없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생체 인식하면 나오는 단어가 항상 있어요. 오인식률, 오거부율. 이거 한글로 하니까 대충 알아듣겠죠? 잘못 인식했다. 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오류다. 그죠? 오탐이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문이 우리가 생체 인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문 인식이라고 쓴다면 옆에 글은 뭐예요? 지문의 윤곽성을 해도 되고 그냥 패턴을 해도 됩니다. 뭐라고 그래 관계없어요. 그걸 어떻게 벡터라이징을 통해서 그죠? 지오메트리 데이터에 저장하고 그거를 스콜링, 점수화해서 이해되시죠? 이렇게 쓰는 건 다르죠. 그죠? 이렇게 쓰는 건 달라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을 한 거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그 문제들을 쓸 수 있다면요. 가보세요. 기계학습 우리 강의 들어도 몰라. 강의 안 들어도 할 수 있어. 어떻게 쓰죠? 기계학습 느낌상 데이터 분석이에요? 학습이잖아. 학습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한데 우리는 통계적인 건 몰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영역이야 우리의. 자, 그러면 학습한데 어떻게 하죠? 기계학습 어디다 씁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쓰이는지 찾으라고 그랬죠? 기계학습 지문인식에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죠? 어떻게? 지문의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벡터화 시켜서 그걸 비교해서 스크롤링해서 인증한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맞죠? 이것까지는 지문인식의 정의였어. 근데 학습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거기에 오인식률과 오거부율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 벡터 데이터의 정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줄이 더 간 거죠 지금. 지금 이거 이해됩니까 지금? 아까 지문인식은 그냥 넣으면 인증한다 그 소리였어요. 다른 말을 썼을 뿐인 거지. 근데 지금 기계학습의 지문인식이라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쓴 거예요 지금? 그거의 정확도를 DB화 시키는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이 스크롤링이 얼마나 정확하냐 그걸 통계를 내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계를 내겠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어디에 데이터 마이닝에 지나가는 글에 자율학습, 지도학습, 인스타, 아웃스타 단어를 내가 들었어. 원리는 몰라. 그러면 자율학습과 지도학습을 기반으로 한 어떻게 판별 혹은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바꿔 쓴 거죠 지금.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말이. 여러분들 기술사학원의 최신 기술은 설명을 안 해도 돼요. 이건 물론 제 주관이기도 해요. 설명을 안 해도 돼. 설명을 안 해도 다 할 수 있어. 개요만 알면 접근하는 방법만 알면 지금 접근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기계학습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알았는데 풀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이거 정말 이해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도 깡으로 다 외워야 돼요 그냥. 깡으로 다 외워야 돼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기계학습도 해결이 된다 이거죠. 해결이. 그러면 기계학습이 판별을 했는데 오류가 났어. 그 판별이 틀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데이터 정확성에 이슈가 있는 거죠.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오는 거지 통계가. 그죠? 그럼 앞에 데이터 정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그죠? 데이터 정제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지금 이 말은 이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DB의 ETL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최소한. 이거는 DB의 ETL이 안 되면 이쪽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정제하자 이렇게 쓸 수 있어도. 하다못해 메타데이터라는 말들도 알아야 돼. 하다못해 ETL의 변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이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국영수를 깔고 나머지 과목을 끝낸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국영수가 여기에서 해당되는 게 뭐겠어요? 소공, 데이터베이스, 컨설팅 그래도 되고 경영 그래도 됩니다 사실은. 그죠? 컨설팅, 네트워크에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토콜. 그죠? 이거를 깔고 나머지를 가면 최신 기술은 오케이. 그럼 핀테크 무선통신이야? 알아. 내가 무선통신 뭐가 문제인지 알아. 핀테크 아니 몰라도 돼. 비콘 안테나야? 몰라도 돼.
VX, 그 다음 뭐야? 자동차가 뭐죠? V2V? 자동차? 차량 간의 통신이야? 어차피 지가 무선 통신이지 뭐. 그죠? 어차피 무선 통신이지. 어차피 차량 간의 통신 왜 해? 서비스 더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기능 더 넣어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기능 더 넣어주려면 소프트웨어 필요해요? 소프트웨어 필요하죠? 근데 자동차는 달렸다 섰다 하는 엔진을 건드리는 소프트웨어도 있는데 그거 함부로 건들면 안 되죠? 그러면 자동차 안에서 망분리 할까요? 맞아요. 망분리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망분리라는 용어를 안 쓸 뿐이지 내부와 외부는 분리시켜 주는 거죠. USB 꽂으면 엔진까지 들어가면 안 되죠. USB는 오직 노래만 완전히 끊어놔야 되는 거죠. 지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고 보니까 V2V는 차량 간의 통신이래. 그러면 공부할 게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뭐를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무선 통신을 알았었어야 되는 거고요. 망분리를 알았었어야 되는 거고, 말은 안 했지만 펌웨어를 알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V2V라는 건 이게 모든 관계 없어. 딱 한 줄. 차량 간의 통신. 요소 기술 볼까요? 1번. Embedded 펌웨어. 좋네. 그냥 펌웨어 그러면 이제 없어 보여서 말 바꾼 거예요. 그냥. 펌웨어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통신 모듈 필요해요? 안테나의 다른 이름이 비콘이야. 비콘. 맞아요? 비콘 들어와. 맞죠? 인증 모듈 필요해요? 인증 어떻게 할까요? 단방향 인증 할까요? 양방향 할까요? 양방향 인증 해야 되겠죠? 양방향 인증. 양방향 인증하면 나오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AAA예요. 트리플 A. 트리플 A 그래도 되고 뭐 다른 이름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봐보세요. 제가 AAA라고 했는데 이 말은 바꿔서 써볼게요. 다이아메터 프로토콜, EAP 프로토콜. 이거 어디서 나오는 말일까요? 이거는 네트워크 기본 이론이거든요. 그거 하면 V2V 끝나는 거죠, 지금? V2V 끝나는 거죠? 그럼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까요? 차량 간에. 위치 정보.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맨날 차 갖고 운전하다 짜증나는 게 있는데, 어떤 도로에, 이거 뭐죠? 이거 맨홀? 맨홀이 보통 이렇게 약간 튀어나오잖아요. 이 파인 맨홀이 있어요. 그럼 거기 바퀴 들어오면 쾅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그냥 망가지는 것 같아. 근데 맨날 그 길을 그 습관이 있어서 다니는 길에 항상 똑같은 차선 탈 텐데. 그죠? 항상 1차선 타면 1차선만 타요, 그 길은. 이 길이 빠르다는 걸 내가 알거든. 그럼 맨날 거기 가면 쾅 하는 거예요. 또 당했구나. 오늘도 또 그 길로 왔어, 그 차선을. 가운데로 와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그런 정보들. 그리고 맨날 사고 나는 데 하나 있죠? 저기 서해대교인가? 안개 끼면 뭐 이렇게 주주주. 근데 그 다리는 달리고 싶은 욕망을 만들어주는 다리예요. 이 길이 이렇게 돼 있어서 끝이 안 보여. 무슨 길의 구조가 그래. 달리고 싶어, 그 다리는. 근데 맨날 사고 나잖아요, 거기. 사고 나면 크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차량 간의 정보를 통해서 사고 정보나 그런 거를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자동차의 사고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종류가 있어요. 사고에도 가만히 보면 제가 원하는 건 그거를 나누어 쓰라는 거예요. 그냥 사고 정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고에도 종류가 있는지. 아무튼 나눌 수 있으면 그것도 나눠서 쓰는 게 굉장히 좋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V2V를 보지 않았는데도 끝났다 이거죠. 자, 바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자, 뭔지 몰라. 하나 알아. 모바일 기계로 업무하는 거래요. 무슨 업무를 해야 되는데, 모바일 기계로. 이게 활용인 거죠, 이게. 제가 활용을 뭐라 그랬어요? 바디에서 공부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거 갖고 업무하는 거야, 이거 갖고. 이거 갖고 업무하는 거예요. 문제 뭐예요? 일단은 보안 문제 들어와. 이거 갖고 업무하는데 찾으세요, 지금, 현재에서. 미래 일단은 둘째 치고 지금 현재에서 택배 아저씨 쓰나요? 그냥 쓸 것 같아. 택배 갔어? 그럼 우체부 쓰는 거고. 그죠? 삼성전자 서비스 직원들 쓸까요? 쓸 것 같아. 움직이는 거잖아요. 모바일 오피스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럼 대충 얘기가 조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럼 그런 거 갖고 업무할 때 문제가 되는 건 결론은 데이터의 동기화. 맞죠? 그죠? 데이터 지금 최신성. 그 최신성을 영어로 바꿉니다. 그러면 리얼타임. 맞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요소 기술 뭐 들어가요? 스마트폰이죠? 근데 스마트폰이면 좀 없어 보이잖아. 안 그래요? 스마트폰이면 기술사의 전문적인 단어 같지는 않잖아요. 왜? 기술사의 전문적인 단어다 아니다의 구분은 아주 간단해요. 대중이 다 알면 전문 용어가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스마트폰을 그냥 이름을 바꿔볼게요. 커넥티드 디바이스. 일단 좀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거보다 레벨이 조금 낮은 건 모바일 디바이스인 거고. 그죠? 커넥티드 디바이스. 좋아. 일단. 뭔가 기술사스러워.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똑같은 답을 스마트폰으로 쓴 거랑 커넥티드 디바이스라고 쓴 거랑은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 그죠? 여러분들은 그 단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그러면 자, 결론은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의 OS 뭐죠? 안드로이드죠.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예요? 안드로이드에서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 뭐죠? SQLite. 그죠? SQLite. SQLite는 어떤 구조예요? 파일 베이스 데이터베이스예요. 파일 구조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이게 나는 뭔 소린가 했더니 우리 DB가 있고 데이터 파일이 있고 실제. 그죠? 그럼 DB 안에 테이블이 있죠. 그죠? 테이블 단위로 파일이 떨어진다 그 소리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별거 아니죠, 그냥. 별거 아니죠? 그게 파일 기반 데이터베이스예요. 오픈소스라고 했죠, 지금? 그러면 그 SQLite 스펙 다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구조? 봐보세요. 한 번도 안 해봐도 오픈소스라는 말뜻, 파일 구조 데이터베이스라는 말뜻, 그 말뜻 두 개로 SQLite를 끝내는 거예요, 그냥. SQLite는 경량화된 DB예요? 대규모 DB예요? 당연히 경량화된 DB지. 여기에 들어가는데. 경량화된 DB를 당연히 빠르게 써야죠. 맞죠? 빠르게 써야 돼요. 지금 이것저것 할지 안 할지 다 하고 쓰면 경량화된 DB라고 말을 못해. 맞죠? 그래 빠르게 써야 돼. 그러면 속도 빠르면 보안기능 좋아요? DNS 속도 빨라야 돼요? 빨라야 되죠? DNS 빨라야 돼. 라우터 빨라야 돼요? 빨라야 돼, 당연히. 이거 느리면 게임 끝나는 거야. ARP, 맥 주소 얻어오는 거, 그거 속도 빨라야 돼요? 빨라야 되죠? 여기에 보안 기능을 못 넣는 게 아니라 안 넣는 거예요. 정확히 못 넣는 거와 안 넣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얘는 넣으면 원래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 거예요. SQLite, 빠르고 경량화된 DB여야 돼. 그죠? 분명히 그렇게 만들었어야 돼. 그렇게 안 만들었다면 얘네 만든 놈이 이상한 거야. 맞죠? 맞죠? 그러니까 SQLite 오픈소스의 경량화 DB에 당연히 SQLite의 파일에 대한 구조를 식별할 수 있고 인증에 취약하고 SQLite 접근에 대한 인증에 취약하고 맞나요? 파일을 카피해서 나간다. 그걸 좀 바꿔 쓸게요. 덤프한다. 맞죠? 그죠? 덤프해서 파일을 분석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스마트폰 덤프에 취약하고. 이 말 다 맞는 말이죠, 지금? 바디의 문제점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에 이거를 또 설명을 안 하면 사람들이 그래 최신 기술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긴 하는 건데 솔직히 기술사 공부할 때 저는 최신 기술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토픽명, 설명, 토픽명, 설명, 토픽명, 설명. 그리고 얘에 관련된 어떤 요소 기술이 있다. 얘에 좀 종속한 거. 꼭 그런 게 있으면 그 4개 단어 그 정도 체크하고 최신 기술은 800개를 끝내요. 그냥 리스트로. 그러면 최신 기술은 끝나버려. 근데 그게 최신 기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봐보세요. 최신 기술을 풀 때 뭐를 기반으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한 거죠. 이제 거꾸로 생각하세요. 네트워크를 풀 때 최신 기술의 토픽을 이렇게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 지금 무선통신에 와이파이를 씁니다. 나 무선통신에 와이파이 보안을 씁니다. 와이파이를 쓰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찾아내야죠. 나 블루투스를 씁니다.
블루투스를 찾아내야죠. 최신 기술을 봤더니 V2, VXV 들어갔어. 차량 간의 통신이 돼. 그러면 차량 간의 통신 기법을 딱 우리가 상상해 봐야죠, 지금. 그죠? 그러면 내가 이걸 와이파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이파이에 답을 쓰는데 와이파이의 응용사에 V2V 맞나요? 맞죠?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과로 와요? 서론, 본론, 결론에 답을 다 써줘요. 결론의 답을.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숙사 공부할 때 꼭 하라는 거 얘기했죠? 얘기했어요. 알게 모르게. 그게 뭐예요? 깊게 보지 말라고요. 대충 다 보고 그리고 딱 주제 찍어. 아, 객체지야. 나 끝낼 거야. ISP 컨설팅 끝낼 거야. 나 DW 끝낼 거야. DW를 알아야지 빅데이터를 아는 거야, 지금. DW를 모르고 무슨 빅데이터를 하고, DW를 모르는데 무슨 ETL을 써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 EAI 끝낼 거야. EAI를 모르는데, 연계 방식을 모르는데 무슨 통합을 해요? 개요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EAI를. 하다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요렇게 다 끝내야 돼, 요렇게. V2V 뭐고? 이거 뭐고? 이거 뭐고? 그냥 이거로 이제 집에 가시면 됩니다. 네, 끝났어요. 네, 이게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솔직히 진심이에요, 사실은. 이게 최신 기술은 그렇게 끝내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빨리 돌린다.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 하죠. 네.